창의성이 좋은 성향이 따로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야 보여지지 않던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시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홍재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향별로, 성격 유형별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창의성이 좋은 성향이 따로 있나? 성격 유형별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이 좋은 성향이 따로 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6가지 유형의 표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이거를 사분면으로 구분해서 에너지 방향과 인식 기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향형이면서 감각형인 건 IS가 들어가겠죠? IS가 들어간 유형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려 깊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내향형이면서 현실 중심적이잖아요. 신중하면서 현실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려 깊은 현실주의자인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말이 유지하자예요. 유지하는 분들은 창의성이 어떨까요? 자, 사분면을 봤을 때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볼게요. 내향형이면서 인식 기능이 직관형 N인 사람들, IN이 들어가겠죠? IN이 들어간 유형들은 사려 깊은 혁신자예요. 사려 깊다는 건 신중하다는 거죠. 내향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직관형엔 미래지향적이니까 혁신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선호하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생각하자? 이분들은 또 어떤 창의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 사분면을 봤을 때 세 번째, 외향형이면서 감각형 S인 분들, 이 S가 들어가 있는 유형들은 행동지향적 현실주의자예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행동하자예요. 자, 마지막 사분면을 봤을 때 외향형이면서 직관형 N이 들어가 있는, 이 N이 들어가 있는 유형들은 행동지향적인 혁신자예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변화하자예요. 자, 각각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의성이 좋은 성향이 따로 있을까요? 창의성은 자신의 강점, 유형별로 강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지하시는 분들은 유지를 한다는 건 현실 중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유용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용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죠. 변화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IN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신에 너무 다르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결과물을 못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독창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좋은 성향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누구나도 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격 유형별로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바탕으로 성향별로 어떻게 적용시키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창의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야 보여지지 않던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인을 만날 때 늘 고민되는 게 뭐예요? 늘 생각나는 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재 뭘 하고 있을까? 또 뭘 좋아할까? 자,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감을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책 오리진이 되라에 나온 문장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꽃이 되고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이 동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향별로 조금 우리가 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관심과 사랑은 감수성이 필요하겠죠. 감수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형 T의 유형들은 이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도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의성 발휘하는 첫 번째는 사랑. 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창의성의 핵심 요소 두 번째, 상상력이거든요. 상상력. 이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상상력은 어디서 오냐?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겨난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연결한다? 그러려면 경험이 많아야겠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사랑해보고, 많이 아파본, 그리고 많이 놀아본 사람들이 창조거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르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데요. 자, 이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자, 직접적인 경험은 뭐죠? 내가 실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냈던 것들이 나의 상상력의 원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은 책을 보거나 문화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경험인데요. 여러분, 성향으로 봤을 때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더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까요? 자, 외향형들이 좀 더 많이 활동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향형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외향형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외향형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좀 더 보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향형들은 활동적이지 못하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향형들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경험이 있어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감각형과 직관형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감각형은요, 현실 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를 다르게 연결하고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데, 감각형 예술은 지금 현실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새로운 방법을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르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직관형인들은 미래지향적이죠. 아마 다르게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형 N들은요,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두고 자신이 경험한 걸 상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어야 상상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을 다르게 연결해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의성을 발휘한 세 번째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시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좀 더 다르게 살펴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르게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막연히 떠올랐던 공상, 망상, 그냥 상상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상상한 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화시켜야 돼요. 현실화. 그러려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그렇지 못한 사업가의 차이점은 인내심, 참을성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팀들과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실현해내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팀이다. 혼자만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창의성을 바탕으로 실행까지 가야 이 창의성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료들과 같이 갔을 때 16가지 성격 유형별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보완해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독창성이라고 하죠. 이 독창성은요, 여러 명이 집단이 갖고 있는 협업의 창의성, 협찬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지만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